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제22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 개회식 전에 특별 강연을 위해서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을 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왔을 때 우리 하영화 회장님께서 안배옥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배옥 선생하고 저하고 또 서울대학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님이 우리 다 동갑이고 50년 동안 철학 교수로 같은 분야에서 일해오고 그랬습니다. 두 분이 다 먼저 가시고 제가 혼자 남았는데 안병옥 선생님은 정말 50년 동안 가까이 지난 친구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셋이서 항상 바쁘니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런 시간을 잘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82세인가 83세쯤 됐을 때에 우리 셋이 만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계란에 노른자에 해당할 만큼 보람있고 행복하고 또 그 황금기라고 할까요? 그런 나이가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대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 사회에 가면 국민들의 성장도가 높으니까 50부터 가능했겠는데 우리는 50대에는 일은 많이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덜 성숙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50대에는 아직 세상 모르고 일만 했던 것 같다. 그러면 몇 살쯤부터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됐을까? 60부터쯤 아니었을까? 60은 되면 사람이 철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나이가 철드는 나이입니다. 내가 나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또 내 인생의 평가를 사회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존경을 받는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그래도 60은 돼야 한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행복하고 좋은 나이였을까 얘기를 하다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성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늙기 시작하는 건데 60부터 시작해서 몇 살쯤까지 성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이 다 생각을 종합해 보니까 60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동안 75세쯤까지는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성장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길 선생이 쓰신 책 가운데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좋은 책이 나왔는데 그 76세에 나왔습니다. 저도 좀 책을 많이 쓴 편인데 그래도 좀 나 자신이 이 책은 밖에 내놔도 괜찮겠다, 그런 좀 비중 있는 책은 다 70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성장하는가, 60부터 시작해서 75세까지는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해야 한다. 그럼 75세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연장하는 동안은 내 인생을 내가 보람 있게 사는 건데, 연장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잘 노력하게 되면 80 중반 90까지는 누구나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기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이 이렇게 보면 김태길 교수님도 90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떠나시기 한 7, 8개월 전까지도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한 셈이죠. 안병옥 선생님이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에 92세 때 나왔는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하던 생각이 지금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90까지는 누구나 연장할 수 있고 또 연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철들어 가지고 30쯤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30부터 시작해서 60 중반쯤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회인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옛날은 대학에서도 65세 정년퇴직하게 되면 이젠 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얼마 후에는 이제 공동묘지로 가게 되니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65세쯤부터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서 90까지의 인생이 또 소중한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그렇게 돼야겠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굳히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선진 국가나 지도자 사회, 모든 사회 지도자들은 이미 다 그렇게 살았고 다 산 건데 우리가 좀 늦게 깨닫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잠재적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나하고 그 나이 비슷한 우리 교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영문과의 후배 교수가 이번에 회갑이 됐다 그래요. 그랬더니 같은 영문과 출신의 선배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그 친구 봐, 저거 철도 안 들었는데 회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게 바로 누구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얘기입니다. 나도 회갑이 되니까 이젠 철들은 줄 아는데 회갑 되니까 철들지, 그전에는 정말 철듦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때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정석회 교수님이 저보다 많이 선배 되십니다. 그 어른이 92세 3세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서 이제 뒤에 둘이 앉아가지고 멀리 좀 가게 됐는데 심심하시니까 날 쓱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참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 좋은 나이 올시다. 나도 그렇게 좋은 나이가 있었는데 90이 되고 나니까 아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75세쯤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보람 있게 사는 나이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살아봅니다. 내 친구들은 먼저 세상 떠나고 이제 지금 100살이 좀 넘도록 이렇게 쭉 살아와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늙는다 하는 것은 신체가 늙는 거지 우리 정신력이 늙는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그저 제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번 누가 나보고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하고 봤더니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입니다. 나만 97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다들 이렇게 후배 교수들인데 내가 여기 어떻게 끼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쓴 책들을 내가 읽어봐도 문장은 50대, 60대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사람 가운데 끼었다고 하는 건 사상은 내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문장은 좋지만은 그래도 사상은 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97세까지는 늙지 않았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경쟁해서 정신력은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98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이제 칼럼을 쭉 써왔는데요. 조선일보는 지난 3월까지 쓰고 만 3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내고, 동아일보는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 그럽니다. 칼럼을 쓰지 않다가 이렇게 두 신문을 쭉 써보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분이 어떤 정도의 글을 썼는가 하고 비교해 보게 되는데, 동아일보에서도 요전에 나한테 연락이 와서 교수님 글이 대단히 영향이 있고 좋습니다. 좀 더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좀 더 계속해 보자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이 생각해도 사람이 그 정신력은 점체로 늙는 게 아닌데, 잘 활용만 하게 되면,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늙는 게 아닌데 신체가 늙습니다. 몸이 늙으니까 몸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걸 가만 보게 되면 내 신체, 내 정신 말이요, 내 정신이 늙어가는 그 신체를 얻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너무 일찍 늙어버렸습니다. 60만 되면 해갑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들도 65세 돼서 정년되게 되면 이전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내 인생을 많이 잃어버리는 불행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에게는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 60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90까지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사회가 더불어 남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세 기간 동안에 언제가 제일 소중했는가,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는가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과나무를 우리가 키울 때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주는 때가 제일 소중한 때입니다.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75세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사회에 무엇인가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주지 못했다고 하면 내 인생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 하면 이제 나보고 나 자신이 이제 물어보면 민구안이 내가 제일 행복했던 나이 인생에서 황금기는 언제였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60에서 80까지였다. 그리고 사회 보람과 의미를 남겨준 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75세부터 90될 때까지는 보람이 있었다. 지금도 보람을 느끼지만은 그 누구나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먼저 우리보다 좀 그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사람들 민족이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한 50년 전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꺼냈는데요. 그 민구안이 60쯤 되니까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가니까 가정에서 해방되고 직장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사회 직장에서 해방되면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시 태어난 다음에 60 중반부터 90까지는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해라 그겁니다. 첫째가 민구안이 공부하라 그럽니다. 공부하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라 그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이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점은 앞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좀 많이 해라 그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사람들은 민구안이 60이 넘었다고 해서 절대로 놀지 말아라. 노는 사람은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까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을 하시다가 일본에 가보시죠. 가보시면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구안이 그 사람들은 늙었다고 해서 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일하고 있지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에서도 어디 무슨 좀 식당 같은 데 가든지 어디 가게 되면 대학 나온 사람들도 75세이 넘게 되면 다 놉니다. 이젠 뭐 내가 할 일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잘못 사는 거고요. 보람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60이 넘어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하라. 그러면 그 취미 활동이 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성공률도 높다고 그럽니다. 성공률도 대단히 높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동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만은 미국의 한 할머니가 90이 돼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10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그린 그림이 미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랬는데 동영상에서 그 그림을 나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마지막 그린 그림이 101살입니다. 그런데 100살이 넘어서 저런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말이죠. 얼마나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을까 아주 부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60 중반쯤 되면 앞으로 20, 30년 동안 내가 무슨 일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몇 달 전입니다.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두 사람이 날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이제 내가 담임학교에 자라하는데요.
찾아올 목적은 민구안이 이번에 광화문에서 서예 전시회를 하는데 은사에서 내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인사 온 겁니다. 그 내가 키가 나보다 좀 몹시 작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억나고 그랬어요. 그 내가 웃으면서 몇 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젠 90입니다. 그래요. 그 내가 90 될 때까지 키도 못 크고 뭐 했노?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주 좋은 전시회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축하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 90이 된 내 제자가 자기가 이제 60대 중반에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요. 내 인생을 뭘로 채워갈까 하다가 서예를 시작하고 지금도 서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나이가 다 중간 단계니까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서 많이 열심히 일하는 기간인데요. 일에 대한 가치관, 일에 대한 목적을 한 번쯤은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달라지고 인생을 아주 더 보람있게 살 수 있는데 많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을 왜 하는가 이렇게 살아보면 같은 단계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봅니다만은 6.25 전쟁을 끝내고 연세대학교 처음 갔을 때에 한 4년 반 동안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탈북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중고등학교에 있을 때 조금 안정됐던 게 전쟁 때문에 다 없어졌고요. 어린애는 내가 키운 애들이 6이나 되고 북한에서 어머님하고 세 동생이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서 부양가족에 10명쯤 되니까요. 얼마나 고생했을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는 사택이 있으니까 집이 있었는데 집도 없었습니다. 참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는 민구안이 왜 일을 하는가?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수입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어서 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좀 해결을 지었는데 한번 내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군데서 강연 부탁이 왔는데 먼저 약속한 것은 서울 삼성그룹에서 강연하는 것이 토요일 오후에 약속이 됐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대구에서 내 제자가 올라왔는데 토요일 오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모이는데 기념 강연을 해달라고 교장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와달라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선약에 있으니까 삼성그룹에 가긴 가야겠는데 이건 이 다음에도 올 수 있는 또 강연회가 되지만은 내 교육계 후배 600~700명에게 강연한다 하는 것은 한평생 살아도 몇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게는 거길 가야 합니다. 근데 삼성그룹에 갔다 오면 강사료도 많고요. 또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대구에 강연을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강사료는 삼성그룹 간 것보다 반도 채 안 됩니다. 그래도 가기는 대구로 가야 할 겁니다. 그래 내가 고민하고 있다가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다 얻어가지고 이제 대구를 갔다가 왔습니다. 저녁 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오늘 선택하길 잘했다. 지금까지는 가난하게 사니까 돈이 목적이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돈보다도 더 소중한 무슨 일이 더 중요한가? 일의 가치를 따라서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한 단계 생각을 좀 높여봤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동안에 변화가 왔습니다. 두 가지 변화입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돈 때문에, 수입 때문에 일하는 것은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 근데 일의 가치를 위해서 찾아서 살게 되면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줍니다. 더 높은 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돈을 따라서 일했을 때보다는 일을 따라서 일했을 때, 일을 사랑하고 일의 가치를 찾았을 때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긴 겁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돈 때문에 일할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요. 이런 일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사랑하면서 일하게 되니까 일이 항상 즐겁습니다. 즐겁고요, 보람 있고요. 일을 하듯이 용기가 더 생기고 더 하고 싶어지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전 책을 좀 많이 쓴 편입니다만은 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쓴 책이 내용에 신통치 않을 때에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용이 좋을 때는 독자가 독자를 끌어가니까 많은 책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돈을 위해서 일하는 가난한 단계가 있지만은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다운 일을 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한 또 10여를 쭉 살고 보니까요, 이젠 80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70대 후반이 되고 80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니까 일을 왜 하는가,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일은 왜 하는가 그렇게 물으면 다 이런 같은 생각입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철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목적은 꼭 같은데, 그것이 꼭 같다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마지막 가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입니다. 내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람 있는 건 민구안이 내가 교육자로서 사회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람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왜 실패합니까? 내가 정치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정치하지 않고 내가 출세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정권을 굳히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일의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또 기업은 왜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인간답게 사는데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더 많은 돈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돈을 내더라도 일은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지는 건 민구안이 누구가 일다운 일을 하는가, 누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가,
나 돈 벌었다고 해서, 나 출세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유명해졌다고 해서 일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따만큼 마을 버스를 많이 타고 이제 버스를 이용합니다만은 교통부 장관이 돼서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장관이 되는 것보다는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내가 항상 타는 마을 버스의 운전기사가 그렇게 친절하고 행복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버스 운전기사지만은 많은 사람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릉 가는 제일 처음 KTX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KTX 역사가 평창 올림픽 때입니다. 강릉에서 고장이 나서 서울로 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책임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추운 겨울이 돼서 아마 기계가 고장난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서요, 저 사람은 누구가 후원해 줘서 철도청의 책임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추워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할 정도로 교통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윗사람들의 책임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을 맹고하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줬는가를 묻게 되지, 누가 더 정권을 잡았는가, 누가 더 유명해졌는가,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고 그 민족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국내에 계신 분들보다도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더 애국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내 아들, 딸들도 그렇고 내 제자들이 미국에도 많이 살고 그런데요,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걱정은 안에 있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세상 속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럽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 중학생이 처음 됐습니다. 시골에서 내가 처음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내가 중학교 학생이 입학이 됐다 하니까 학기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한 번 조용한 시간에 날 찾으시더니 내가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족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족만큼밖에는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사회가 그만큼 너를 높이 봐주고 너도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 인생이란다. 그 교훈입니다. 그 나는 학교 교육은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목사님이나 신부님보다도 바로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만큼 내 인생이 보람있게 산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철들면서 연세대학교가 내 직장이었으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5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가만 보면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얻을까 그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보너스가 나왔다, 뭐 봉급이 올라갔다 하게 되면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내 가난한 제자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 하는 걸 알면 봉급 많아지고 보너스 나왔다고 좋아하는 교수들의 생각에도 뭐 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빈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65세까지 정년까지 산 교수님들은 65세가 되면 대학이 잊어버립니다. 대학이 잊어버리고요. 인생도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대학을 먼저 생각하고 대학을 위해서 더 많이 추구한 교수들은 정년이 되고 나게 되면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진 한 분, 학장진 한 분, 또 무슨 학과에 어느 교수님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같이 살아보게 되면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교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들을 보면 정년이 없습니다. 65세 정년이 되지만은 그거 다 초월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나라 위해서 일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까 제가 안병 선생과 김태길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과 50년 동안 함께 쭉 살아보면요, 그분들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주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태길 선생은 세상 떠날 때 당신이 가졌던 사유재산을 좀 다 꺼내서 문화사업에 내놓았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나와 같이 탈북한 사람입니다. 나 만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뭔가하니 우리가 38선 넘어서 빈손으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할지 모르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에 뭔가 주고 싶은데 보답해야겠는데 그런 걱정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도 소개했으니까 안병옥 선생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번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김생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쭉 일해왔는데 너무 바빠서 다 늙은이가 될 때까지 우리끼리 만나서 우정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보진 못했는데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우리 만나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즐거운 우정을 좀 더 유지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어서 안 선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 1년에 며칠은 바쁘더라도 좀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자고 그랬습니다. 난 김태길 선생이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한참 있더니 하는 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 생각은 달라 그래요? 무슨 생각이 다르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10년 전에 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 갈 나이가 돼서 갈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셋이서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대로 가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모르지 남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셋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그 남는 사람도 생각해 봐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대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랬자고 그랬습니다. 아마 김태길 선생님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안병옥 선생님이 또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내 예감이야. 내 예감인데 아무래도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아무래도 김수지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이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꼭 같아요. 저 안생이 50년 동안 같이 있다가 먼저 가실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혼을 하고 싶어 그러구나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얘기는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김새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혼자 남더라도 섭섭하게 생각지 말고 우리가 남겨놓은 다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김새에 마무리해 줘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하고 어렵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두 친구가 남겨놓은 일을 마무리해 줘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방에 가연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나한테 와서 안생 참 고마운 분이었다고 우리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다고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내 인생의 한 가지 교훈인데요.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꽃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그래서 직장을 같이 살고 같은 세대를 살게 되고 비슷한 일을 하게 될 동안에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걸 보내게 되면 행복할 기회가 없고요. 행복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남아요. 그 남은 모르죠. 그 마음이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민구안이 안병호 선생도 그렇습니다만은 다 나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안생 참 수고 많이 해주셨다고 우리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셨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묶어놓으면 민구안이 사랑이 있는 고생, 이웃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보람있게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받는 인사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죠.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오늘까지 쭉 살아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역사에 남고 민족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존경스러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을 또 희망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에 있는 고생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어야 할 고생을 민족과 국가에게 주어진 책임을 나도 감당해서 내 책임을 지고 일생을 더 보람있게 살아야겠다 하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